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유전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대립 형질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대립 형질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만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모양, 둥글다 혹은 주름지다. 그리고 색깔,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만두꽃의 색깔, 보라색, 흰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책에 보면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유전자형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영어 기호로 나타내는데, 영어 알파벳이죠. 이 대립 유전자는 한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이야기를 하고, 성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염색체라고 하면, 성동 염색체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이 대립 유전자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쌍이 있다면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유전자에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가 있다면 얘는 잡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립 형질을 가진 이 순종이 개체끼리 교배를 할 때 잡종 띠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라고. 열성은 이와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를 할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은, 자가수분은 수술에 쓰였을 거, 그냥 꽃가루죠. 같은 그 나무에 있는, 꽃에 있는 암수머리 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타가수분은 이제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수머리에 꽃가루가 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멘델이 이제
오스트리아 과학자인 멘델이 왜 유전 연구를 할 때 만두를 사용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물이니까 재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대리품질이 일반적인 동물에 비해서 뚜렷한 거죠. 세 번째, 인위적인 교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짧은 세대. 짧은 세대에 많은 자손수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멘델이 유전 연구에 가설이 있거든요. 가설, 첫 번째 가설이 무엇이냐면 성질은 한 쌍의 유전자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각각 물려받는다. 두 번째, 한 쌍의 유전자는 생세포를 생성할 때 분리되어 각각의 생세포로 나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되어 다시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일정한 거죠. 세 번째 가설, 특정한 형제에 대한 한 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하나는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표현되는 게 우성이고 다른 하나가 표현되지 않는 게 열성이라는 거죠. 이것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델이 실험을 했는데 만두를 가지고 어떤 색깔로 할까? 자, 맨 위쪽을 어거이 세대라고 해요. 이 두 만두를 교배를 했을 때 일단 표현량부터 적어주면 얘는 둥근, 얘는 주름. 자, 대문자리, 소문자리에 비해서 우성의 형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둥근 형질을 띠고 있는 거고 이게 주름지 형질을 띠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둘을 교배를 했을 때 부계로부터 대문자를 물려받고 모계로부터 소문자를 물려받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둥근 형질을 띠죠. 자, 이게 잡종 1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문자리, 소문자리보다 더 우열 순위가 높은 게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열을 올려요. 그리고 얘를 자가수 분할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잡종 2대라고 하죠. 자, 잡종 2대의 유전자형을 보면은 자, 대문자, 대문자한테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소문자, 소문자는 1대 2대2라는 비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표현량을 알아보면 둥근함 그리고 주름状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3대 1이 돼요. 유전자형과 표현량의 비는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요 둘을 아까 교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용 1대에서 대문자를 순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생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자가수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문자와 대문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와 얘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요 생세포와 요 생세포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요 생세포와 요 생세포가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리의 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얘 B가 9대 3대 3대 1이에요. 대문자 Y, 대문자 Y와 그리고 손자 Y, 손자 Y를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순종끼리 교배죠. 생식세포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요 두 생식세포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대문자 손자 대문자 Y, 손자 Y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형을 적으면 얘는 둥글고 노란색, 얘는 주름지고 초록색. 자, 그런데 둥근 건 주름진 거에 비해 우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은 초록색에 비해 우열 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의 표현형을 적으면 둥글고 노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부터 갈게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 유전자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 이거는 얘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일단 하나씩 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유전자형이 16개의 유전자형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의 표현력을 나타내면 구대성분 3대2이 되는 거죠. 하나씩 해보면 얘는 둥글고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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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고 노란색. 얘는 둥글고 초록색, 둥글고 초록색, 둥글고 초록색.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얘는 마지막에 있는 거죠. 주름지고 초록색. 독립의 법칙은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각각의 모양이나 색깔 를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이